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재가 떴죠. 성능을 2배 올린 8세대 V랜드 기반 SSD를 공개를 했는데 연내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8세대 V랜드, 여기서 V는 버티컬의 약자거든요. 자,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이죠. 즉 위로 쌓아 올린다는 건데 랜드를 왜 위로 쌓아 올릴까요? 아파트를 쌓아 올리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땅덩이는 좁은데 사람은 많죠. 그래서 주거 공간이 부족합니다. 집을 1층으로만 지어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 어렵죠. 자, 그래서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럼 같은 면적 대비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낸드도 마찬가지로 낸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장소인데 집적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낸드를 쌓아올리게 된 거죠. 당연히 1세대는 층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니까 점점 단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현재는 8세대까지 왔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36단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단수가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같은 단수라도 한 번에 싱글 스택으로 이었냐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더블 스택으로 이었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단가나 성능이 이제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단수를 높일수록 제조 공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수를 적당히 쌓아 올리는 게 효율이 가장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낸드라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 삼성전자가 이 낸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 기업인데 전작 대비 성능을 2배나 끌어올린 8세대 V낸드를 공개를 했고 연내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자, 그럼 주요 고객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낸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될 겁니다. 자,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 1위 기업은 아마존이고요. 마소와 구글이 뒤를 이어서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낸드 플래시 최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데 성능이 전작 대비 2배나 올라갔다. 그럼 고성능을 요구하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호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선보인 PM9D3A는 8채널 컨트롤러 기반 PCI Express 5.0 데이터 센터용 SSD다. 이거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속도부터 보면 연속 읽기가 12,000MB/s, 그 다음에 연속 쓰기 속도는 6,800MB/s.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읽을 때 그 이론상 최대 속도가 1초에 12,000MB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기록할 때는 1초에 6,800MB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초당 입출력 횟수가 1700K IOPS, 여기서 K는 0 3개가 생략된 거니까 170만 IOPS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력 효율은 전 세대에 대비해서 60% 향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전기를 60%나 적게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속도는 2배가 빨라졌는데 전기는 60%나 적게 먹는다. 자, 그럼 아마존이나 마소, 구글 같은 기업들이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품을 교체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전기도 적게 먹고 냉각에 드는 비용도 낮아지고 고장률도 낮아질 것이고 성능이 좋아지니까 데이터 센터 자체 공간도 축소할 수 있겠죠. 진짜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버에 적용되는 PM1743과 QLC 낸드 기반 256TB SSD를 공개했다. QLC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낸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SLC는 셀당 데이터 1개 집어넣고 MLC는 2개, TLC는 3개, QLC는 4개를 집어넣습니다.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똑같은 크기 방이 있는데 이제 SLC는 한 명이 생활하는 곳이고 MLC는 2명, TLC는 3명, QLC는 4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간 활용성은 QLC가 뛰어나지만 성능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명도 짧고요. 그래서 나는 비싸도 되니까 무조건 성능 좋은 걸 쓰겠다. 그럼 SLC를 쓰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중요한 대용량 서버 시장에서는 이제 QLC 장점도 꽤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QLC 기반 대용량 256TB도 뭐 새로 공개했다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게 그럼 어디에 쓰이느냐? 챗 GPT에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집적도 얘기가 또 나오는데 256TB SSD 제품을 업계 최고 수준의 집적도로 구현을 했고, 한 개의 256TB는 32TB짜리를 8개 쌓아 올린 것과 비교했을 때 같은 용량이지만 전력 소모량을 7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도 트럭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톤짜리 트럭 8개가 움직이는 것과 8톤짜리 트럭 1개가 움직이는 것 중에서 뭐가 더 기름을 적게 먹을까요? 당연히 8톤짜리 1대가 적게 먹을 겁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반도체라는 것은 규격이 있는데 새로운 규격이 나왔고 성능은 훨씬 좋아졌고 전기는 더 적게 먹는다. 낸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인데 아마존, 마소, 구글 같은 기업들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특히 낸드가 많이 쓰인다. 근데 좋은 성능에 전기도 적게 먹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으니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을 확장할 때마다 삼성전자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자료를 더 준비했는데 이게 또 전문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머리 아프실까봐 그냥 이쯤에서 영상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전문 용어들을 좀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